74세 박순희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손에는 7천만 원 빚 독촉장이 꽉 쥐어져 있었고 정말 아무도 그녀의 마지막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주 전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늘 그랬듯이 혼자서 아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아들 민수는 결혼 후 따로 살고 있어 집 안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목소리만이 유일한 벗이었죠. 어르신들을 노리는 건강식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순희 씨는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습니다. 너무 우울한 뉴스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요즘 들어 전화 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순희 님이시죠? 밝고 친근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처럼 다정했죠. 네, 맞는데요. 저희는 KBS 건강센터에서 연락드렸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시죠? 순희 씨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몸 상태를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저희가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서 74세 이상 홀로 계신 어르신들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드리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순희 씨의 마음이 조금 설렜습니다. 요즘 정말 몸이 여기저기 아팠거든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가슴도 답답하고. 하지만 혼자 병원 가기는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무료예요? 물론이죠. 정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어머니는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상대방은 순희 씨의 개인정보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소, 나이, 심지어 남편 돌아가신 날짜까지. 어머니, 혹시 요즘 밤에 잠 잘 못 주무시죠? 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74세 어르신들에게 흔한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 방치하시면 안 돼요. 순희 씨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오실 건가요? 내일 오전 10시에 저희 전문 검사팀이 직접 방문해 드릴게요. 다만 하나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죠? 아직 가족분들께는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아직 시범 사업 단계라서요. 검사 결과 나오면 그때 함께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괜히 미리 걱정 끼쳐드리기도 그렇고. 그 말이 순희 씨에게는 배려심 깊은 조언으로 들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내일 10시에 뵐게요. 아, 그리고 어머니, 네, 혹시 다른 곳에서 비슷한 전화 오더라도 절대 받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희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정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KBS 건강센터에서 왔습니다. 순희 씨가 문을 열자 깔끔한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각종 검사 장비들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제 통화했던 김간호사예요. 여자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마치 친딸처럼 순희 씨의 팔을 부축해 주면서 말이죠. 이쪽은 박 검사관님이고요. 남자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간단히 혈압부터 재볼게요. 검사는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혈압, 맥박, 혈당, 여러 가지를 꼼꼼히 측정했어요. 어머니,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170에 100이에요. 많이 높나요? 정상이 120에 80이니까 꽤 위험한 수준이에요. 순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혈당 수치도 박 검사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수치가 나오신 분들 중에서 중에서 뭐요? 70%가 6개월 내에 큰 병원에 입원하시게 돼요. 순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입원이요? 네,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당뇨 합병증 때문에요. 그럼 저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김 간호사가 재빨리 순희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인 것 같으니까 지금 제대로 관리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관리해야 해요? 일반 병원 약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치료가 필요해요. 순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함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순희 씨에게는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들지는 않으셨나요?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지는 않으세요? 매일, 정말 매일 안부를 묻는 따뜻한 목소리. 순희 씨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들보다도 더 자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측정해달라고 한 혈압 어떻게 나왔어요? 순희 씨는 집에 있던 혈압계로 재본 결과를 말했습니다. 175에 105예요. 어머니, 김 간호사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더 높아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뭐가 문제예요? 이 정도 수치면 언제 쓰러지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특히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쓰러지시면 순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 저희가 긴급 회의를 했어요. 회의요? 네. 어머니,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특별 조치를 취해야겠더라고요. 순희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 조치가 뭐예요?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수 건강식품이 있어요. 어머니 같은 고위험군 환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건강식품이요? 일반 의약품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었는데 효과는 양약보다 좋아요. 순희 씨는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건강식품이라니.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어머니, 잠깐만요. 김 간호사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순희 어머니 사례요. 네.
175에 105,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김 간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연구소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셨는데요. 네, 이대로 방치하시면 정말 위험하대요. 3개월, 길어야 6개월 안에 큰일 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순희 씨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개월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어머니께만 우리 제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얼마예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제품은 원래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아요. 왜요? 너무 비싸거든요. 원가만 해도. 하지만 어머니는 정부 지원 대상이니까 특가로 드릴 수 있어요. 얼마나 비싸길래? 원래는 1억 2천만 원이에요. 순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네. 하지만 어머니는 7천만 원에 드릴 수 있어요. 7천만 원. 순희 씨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자신의 전 재산이었어요. 어머니,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명과 바꿀 수 있다면. 그렇지만 어머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어머니 목숨이 7천만 원보다 소중하지 않나요? 그 말에 순희 씨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이 가격이에요. 오늘만이요? 네. 저희도 연구소 사정이 있어서. 내일부터는 다시 정가로 돌아가요. 시간을 좀 주세요. 아들과 상의해보고. 어머니, 김 간호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가족분들께 말씀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요? 경험상. 가족들은 무조건 반대해요.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닌데. 어머니, 솔직히 물어볼게요. 아드님이 얼마나 자주 어머니 안부 전화 드려요? 순희 씨는 답답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저희는 매일 어머니 걱정하고 있잖아요. 누가 어머니를 더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아들분이 정말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왜 3년 동안 혼자 두셨을까요? 왜 건강검진 한 번 같이 받으러 가자고 안 하셨을까요? 순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가족들은 돈만 아까워해요. 어머니, 건강은 생각도 안 하죠? 우리 민수는 어머니, 결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어머니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전화 너머로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집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천만 원.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목숨을 잃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정확히 30분 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어머니 목숨 구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희 씨는 인터넷 뱅킹으로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완료 알림음이 울렸을 때 순희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한 걸까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제품은 언제 오냐고 물어봤지만 특수 제품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전화가 안 받아졌습니다. 현재 통화 중입니다. 계속 이 멘트만. 이상하다. 순희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걸려오던 안부 전화도 갑자기 끊어졌어요. 2주일이 지났을 때 순희 씨는 명함에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순희 씨의 온몸에 찬물이 끼얹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순희 씨는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KBS 건강센터.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KBS 건강센터 사기 주의보. 가짜 건강검진으로 수천만 원 편취. 정부 지원 사업이라며 속이는 신종 사기. 순희 씨는 화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피해 사례들이 수두룩했어요. 순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7천만 원.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순희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순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갑자기 왜요? 민수야. 엄마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순희 씨는 울먹이며 지난 2주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건강검진, 사기꾼들, 그리고 7천만 원. 뭐라고요?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7천만 원을 전부 보냈다고요? 응. 미안해.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에요?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가족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그런 뻔한 수에 넘어가시다니! 엄마도 이제 나이인데! 순희 씨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도와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7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와요? 그때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또 무슨 일 저지르신 거예요? 건강식품 사기에 넘어가서 7천만 원을 날렸대? 뭐라고요? 7천만 원을?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고,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민수야, 며느리야. 제발. 어머니께!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 여유가 없어요. 내가 전부 다 갚으라는 게 아니야. 조금씩이라도. 어머니가 저지른 일을 왜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며느리야.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요양원 알아봐야겠어요. 순희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 어머니 상태로는 또 무슨 사고 치실지 모르잖아요. 민수야.
민수야, 안 되겠니? 엄마, 아들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이번 일은 엄마 혼자 해결하세요. 뭐라고? 우리까지 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야, 민수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어요.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를 버리지 마. 하지만 아무도 순희 씨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순희 씨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은 정말 혼자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밤 10시에 울리는 전화. 박순희 씨죠? 신용카드 대금 연체 안내 전화입니다. 하하. 네, 7천만 원 결제 대금이 2주째 연체 상태인데요. 언제까지 갚으실 예정인가요? 지금 사정이 좀. 사정이 어떻든 빚은 갚으셔야죠. 이대로 가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 11시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순희 씨, 신용정보원입니다. 연체 기록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새벽 1시에도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순희 씨, 채권 추심 전문 업체입니다. 독촉 전화는 시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순희 씨는 전화가 무서워서 받지도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순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걸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순희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순희 씨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혹시 집 서류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집 서류. 왜? 어머니가 그 빚을 못 갚으시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순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매? 네. 신용카드 연체가 계속되면 강제 집행이 들어와요.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아?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민수야,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혼자서는 안 돼요. 제발 엄마 버리지 마. 버리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엄마, 이미 늦었어요. 또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희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았어요. 계속 울리는 독촉 전화. 순희 씨는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만 좀 해. 순희 씨는 소리쳤지만 독촉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순희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발신, 통화 39건 아들. 순희 씨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들에게 걸었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39번. 순희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39번을 걸었는데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니. 순희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에 먹던 혈압약이 아직 관병이나 남아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순희 씨의 손이 약병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여보, 나도 이제 가면 되겠지? 순희 씨는 약병을 열었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손바닥에 쏟아져 나왔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순희 씨는 약들을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갈게. 하지만 그 순간 순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아, 순희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약병이 바닥에 떨어지며 하얀 알약들이 사방으로 굴러갔어요. 도와줘.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순희 씨, 순희 씨 계세요? 옆집 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희 씨, 며칠째 문소리가 안 나서. 순희 씨, 괜찮으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안 되겠네. 119 불러야겠어. 그리고 순희 씨의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응급실의 심전도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환자분, 의식을 회복하고 계시네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순희 씨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에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왜? 옆집 분이 119에 신고해서 구조되셨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발견하셨다고 하더군요. 순희 씨는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정수, 할머니의 목소리. 119. 그 순간 경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엄마, 아들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인수야. 순희 씨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9번이나 전화하셨는데 왜 받지 않았을까?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인수야.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혼자서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며느리도 들어와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했어요. 그때 정숙 할머니도 들어왔습니다. 우리 순희 씨, 정말 다행이다. 정숙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려? 이웃끼리 당연한 거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민수가 순희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앞으로 함께 살아요. 인수야. 엄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매일, 정말 매일. 7천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순희 씨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안부를 주고받고 정숙 할머니와도 자주 만나고 있어요.